박근혜 약게이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도 계속 약게이트 이야기는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게이트의 어쩌면 또 다른 측면, 국정농단, 국기문란 이런 거와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약품 목록으로만은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용도로 썼는지 모르니까 근데 약들의 전체적인 리스트를 보면 뭔가 이상한 흐름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걸쩍지근해 지금. 그래서 약게이트를 한번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되는 대로. 완전 게이트 헬조선의 문이 열렸죠. 추정 게이트에서 부패 게이트, 이제 약 게이트까지. 예, 정말 대단합니다. 야동 게이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나올 게 이제 야동 게이트겠죠. 뭐야 이거 너무 황색 저널리즘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박근혜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지켜줘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을 적에 여지껏 여성이라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또 갑자기 또 여성을 방어막으로 치는구나 막 이런 얘기 할 적에 박근혜는 맞아 약한 여자야 이런 얘기. 약한 여자야. 약한 여자가 아니라 약한 여자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이야기가 심대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막 녹음을 털고 가는 길에 뉴스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때 최순실이 버리고 간 서랍장에 주사제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염산 에페드린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약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마약 원료. 그러니까 원래는 히로뽕을 제조할 적에 원료가 되는 약이고 예전에는요 이게 감기약에 조금씩 섞여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미친 사람들이 감기약을 막 여러 개를 사가지고 이거로부터 그러니까 감기약으로부터 염산 에페드린을 추출을 해가지고 히로뽕을 만드는 짓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필로폰을 만들려면 대형 차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과정이 정제 과정이. 그러니까 이 정제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나온 거는 그냥 염산 에페드린 주사약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주사약을 하나씩 따서 넣어가지고 피로뽕을 만드는 용도로 썼다라고 하기에는 그건 너무 포장 단위가 너무 소포장이잖아 지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히로뽕보다 염산 에페드린 구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제들은 아무렇게나 막 그냥 처방돼서 나오는 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반출될 수 있는 약도 아니고 마취과나 비뇨기과 같은 데서 조금씩 쓰는 약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구해준 의사가 없다고 치면요. 얘네가 도매를 하거나 공장을 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접해볼 수가 없는 약이라니까. 이 자체가. 이 지점에서 하나만 전제를 걸어놓고 갑시다. 그렇죠. 주류 언론들은 이 약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박근혜 미용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박근혜 불면증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원래 기본적으로 잠을 너무 못 자는 사람이다. 세월호까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맞아, 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왜 리도카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리도카인은 마취제인데요. 정맥으로 놓으면은 마취 유도제, 전신 마취 유도제이고 국소적으로 쓰면은 왜 이런 데 꼬맬 때 여기에다가 주사 놔가지고 국소적인 마취하는 그런 약인데 리도카인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 얘기했을 때도 이게 혹시 프로포폴이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프로포폴은 그렇게 잠 못 잔다는 박근혜가 잠을 자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약인데 어쨌든 프로포폴이 맞을 적에 이게 혈관통이 좀 있어요. 그 혈관을 아프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주사제 중에 혈관통을 일으키는 약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아프긴 아파요. 그래서 그런 그 부작용이죠. 일종의 그것도 부작용이죠.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리도케인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넣으면은 혈관 통증도 없어지고 그렇게 같이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염산 에페드린도 일종의 그런 용도로 뭐 썼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해요. 근데 나는 이게요, 그런 용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용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아까 이제 감기약 같은 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감기, 기침, 천식 이런 데에서 이제 혈관을 약간 축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비아그라로, 일테면 비아그라는 그 이제 특정 기간에 피를 몰리게 하는, 그러니까 혈관을 열어서 피를 몰리게 하는 그런 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지속 발기가 된 상태,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속 발기가 돼서 풀리지를 않는 상태가 있어요. 그럴 적에 이제 염산 에페드린 같은 것을 쓰면 혈관이 축소되면서 발기가 풀리죠. 그런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 비아그라 부작용으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마음을 좀 가라앉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혈세를 갖고 이 많은 양을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A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A라는 청와대 가서 너무 비아그라를 많이 먹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청와대 나와서 병원에 가서 나 비아그라 먹고 죽지 않으니까 약 좀 다 달라 그러면 10분이면 주사를 맞는데 왜 청와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주사를 어렵게 구해서 청와대에 반입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아그라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봅시다. 비아그라 가면 길거리 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못 사는 약이 있습니까? 근데 왜 청와대 혈세를 다량으로 구입했겠어요? 못 사. 삽니다. 길거리에서 못 사고. 아니 비아그라는 처방을 다 사요. 받아야지. 그러니까 일반 약이 아니에요. 비아그라는 그냥 남자들 다 알잖아요. 다 어디 가면 사는지 뭘 알면서 그냥 처방 없어 다 삽니다. 아니 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를 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또는 그렇게 어렵게 증거까지 남기면서 혈세로 샀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직 상호 역학관계가 약물들의 역학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슬슬 현재 메인 스트림에서 발표한 게 해독제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해독제가 마약의 해독제에도 쓸 수도 있고 비아그라 해독제에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메인 언론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라고 한다면 저는 비아그라를 먹고 발기가 안 죽어서 그걸 해독시키기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면서 샀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미친놈도 그렇게 안 합니다. 공무원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증거가 남고 이게 수십 년간 남아야 될 자료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사드립니까? 말도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들일 적에 이게 잠깐만요. 나중에 까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 중에 공무원이 있었는데 모릅니까? 다 합니다. 이거. 아니, 내 생각도 지민 씨랑 비슷해.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제 그러니까 얘기를. 예.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그들이 이렇게 몰락할 줄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다 까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겁니다. 까일 걸 알면서도 일부러 샀다고요? 아니 그거를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게끔 긴박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언제 이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약들을 준비해놨다거나 또는 이것이 자주 반복돼서 일어났을 상황이 매우 높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예, 그렇게 예, 생각을 예, 그렇게 해요.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다 구비를 해놓고 있었어야 되는 그렇지. 것이고. 그 상황이 있다는가. 구비를 해놓고 긴급할 때 이걸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번에 왜 플로닐 같은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뭐냐면 그게 지금 뭐 벤조다이아제핀 이런 수면제 여기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수면제가 다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수면제를 먹고 그 수면 상태를 푸는 수면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기량작용을 하는 그렇죠. 그 약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비아그라와 지금 염산 에페드린이라든가 이런 식의 뭔가를 가하고 다시 그것을 감하고 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야. 라식스 같은 것도 이뇨제로서 무언가를 빼내는 그런 그렇지, 역할인 그렇지. 것이고요. 배곡주사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비아그라나 뭐 마약 성분 이런 것을 또 좀 빼내는 거에도 이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인즉슨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잠깐 비아그라를 썼어. 그리고 나서 아이고 잘 발기가 안 풀리네. 뭐 차차로 빼 이게 아니라 그렇지. 뭔가가 다량으로 와장창창 막 동시다발로 뭔가가 막 일어났어. 그래서 그걸 또 동시다발로 뭔가를 풀어야 해. 그런 정도의 뭔가가 질펀한 무엇인가가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염산 에페드린하고 프로포폴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혈관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곡주사하고 유테란이라 그래서 아세틸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렇죠. 들어가 있는 예, 예. 주사는 같이 사용할 경우에 해독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극대화된다 이거. 그러니까 해독이 필요한 건 도대체 뭐냐 이거. 지금 언론들은요 박근혜 약물을 두 가지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예뻐지기 위한 주사 하나, 두 번째는 잠을 못 자서 잠자기 위한 주사나 약물 이런 건데 나머지 비아그라부터 시작된 그 나머지는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 이거는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중에 하나 나온 게 고산병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고산병 이외에 도대체 여성에게는 별반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이 비아그라가 왜 이렇게 다량
그 구매가 됐으며 도대체 그러면 그 구매된 것 중에 지금 잔량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본 사람은 왜 없냐 이 말이야. 자기네들 말로는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안 있다고 쓰고 얘기를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고 지금 근데 그거는요 써놓고 지금 메꿔놓고 있는지도 알 수 그럼, 없어. 그러니까 재고는. 응. 일단 필요했기 때문에 산 거고 아까 그 권 PD가 얘기한 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지금 한간에 떠도는 게 또는 메인 스트림에서 지금 나오는 게 수면제. 쉽게 말하면 불면증이란 얘기고요. 지금 개 같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약설, 그다음에 비아그라 다량 먹고 이거를 해독하기 위한 3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다른 방식이 있나요? 아니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 비아그라 해독이 아니고 비아그라보다 더 센 놈에 대한 다른 해독도 있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 얘기가 결국은 마약이나 비아그라나 이 3개로 집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면제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처먹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냥 먹어요. 처먹자고. 저 열받아서 하는 거예요. 수면제 얘기는요. 어. 이건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자기가 무슨 고통이 심하고 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심하거나 뭐 그래서 수면제를 잠이 불면증에 걸려 수면제를 먹었다고요? 그리고 수면제를 얼마나 처먹길래 해독제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건 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면제는요. 그냥 한두 알만 먹어도 잠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약설하고 비아그라설이 있는데 이 비아그라가 마약설과 비아그라인데 비아그라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뭐 밤에 비아그라를 수천 알 처먹고 우주에 갔다 최태민이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약설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약을 긴급하게 해독하는 방식이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마약에는 프로폴폴이 포함되어 있는데 프로폴폴을 다량으로 쳐 드셨거나 또는 이에 유사한 약을 먹어서 긴급하게 이걸 해독해야 되거나 또는 해독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거나 라고 긴박하게 사항들이 자꾸 발생되니까 미리 이걸 준비해놨다가 그런 상황이 터지면 바로바로 주사를 놔서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습범이라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시비님이 뭐 비아그라 설, 뭐 마약 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는 이걸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다 동시에 같이 있었던 것이고요. 어느 때에는 이런 약을 하고 어느 때에는 필요에 의해 저런 약을 했던 거예요. 그게 다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어느 한 가지 설로 몰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설은 빼자는 거예요. 수면제설은. 아니 수면도 뭐 이 사람이 했겠죠. 원래요 약물 중독이라는 게요 어떤 뭐 마약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그 약물 중독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약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존적이에요. 근데 내가 왜 수면제를 빼자고 하냐면요. 수면제가 들어가면요. 다른 게 해석이 안 돼. 차은태도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채널 A나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까지 나오고 있냐면 최태민과 차은택이 너무 닮았다. 그래서 최태민의 혼을 이 차은택에서 보는 거 아니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면제설이라고 하면 수면제 뭐 예를 들면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다 거기로 해석이 가능해요.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그 잠을 자기 위해서 이런 약품들이 필요했다. 아니 근데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외부의 대예빈들 만나려면 얼굴도 좀 예쁘게 해야 되니까 뭐 배곡 주사 몇 개 맞았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다 가능한 지금 얘기거든요.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그런 쪽으로 몰아갈 수도 없어요. 얘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수면제까지를 포함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약물 중독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무슨 설을 나눌 필요가 없이 전체적으로 약물 중독 상황이고 비아그라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했는가? 저쪽에서는 고산병 이야기를 했지만 뭐 심지어 이제 88 같은 경우에는 복제약으로서 고산병에 대해서는 일체 무슨 실험한 바도 없고, 그러니까 복제약이니까 성분이 똑같아서 그냥 믿고 했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을려나 몰라도. 어쨌든 그것은 고산병과 관련해서는 다른 약을 이미 정말 필요한 시기에 산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발기를 시키기 위한 약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염산에페드린 같은 경우에는 발기를 죽이는 약으로 썼을 가능성. 그리고 리도케인은 한 3가지 설이 있어요. 리도케인에 대해서 하나는 미용 시술을 거기서 했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포폴의 혈관통을 줄이기 위한 그런 약 으로 썼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번에 얘기한 사정을 지연시키는 용도로 특정 부위에 이렇게 분무를 하게 되면 칙칙이가 되게 되면 거기가 이제 약간 감각이 덜해지는 거죠. 감각이 연고. 그러니까 연고도 있고요. 연고 바르는 것도 있고 이 주사 약
그 앰플도 있는데 그 앰플을 분무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정을 지연시키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또 하나 나오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차움병원에서 했던 것들 중에는 굉장히 좀 대체의학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체의학이 뭐냐면 동양의학의 어떤 침술하고의 약간 콜라보레이션 비슷하게 해가지고 경락 뭐 이런 식의 어떤 경락점. 근데 그 경락은 한방에서 얘기하는 경락하고는 좀 다른 약간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경절 같은 곳에다가 리도케인 같은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게 되면 거기를 마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통증을 완화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마취과 같은 데에서 통증 클리닉에서 가끔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썼을 가능성 등등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프로포폴과 리도케인 그리고 프로포폴과 지금 염산 에페드린 등등은 같이 이렇게 투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렇게 세트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동안 연예인들 중에 프로포폴을 했다 그래서 거의 매장되다시피 명 했잖아. 떨어진 연예인들이 수두룩하고요. 그것 때문에 공개 재판 받고 뭐 구속 받고 연예계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방 생각해봐도. 이 근데, 모양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만 해도 프로포폴이 어마어마한 마약인 것처럼 언론에서 그렇게 개드립을 쳤단 말이야. 지금 엄밀히 청와대에서 약물이 나왔잖아. 리도카인, 프로포폴, 연산 에페드린. 사실 이런 게 누군가 소지만 하고 있었다고 손치더라도 이거 누가 썼는지 마약범으로 잡아들여가지고 엄중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될 상황이거든. 근데 이거는 약물이 있다. 우리는 샀다. 라는 전제하에 사용자를 밝히려는 노력을 안 해. 이 검찰이. 아니, 이런 해괴한 경우가 어딨어. 옛날에, 연예인들이 시술 받은 동안에 잠깐 맞았어요. 그거 자체도 너는 마약이다, 마약쟁이다, 뽕쟁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잔인한 어떤 그런 여론의 잣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연예계 생명을 끊어놨던 애들이 지금 프로포폴 정도는 기본적으로 피로회복제고 에페드린 정도는 프로포폴을 많이 맞다 보면 혈관이 아프니까 그 안에다 섞여 넣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법 적용을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썼는지. 그리고 보면요. 지금 염산 에페드린은 청와대에서 나온 약은 아니고 그 최순실의 서랍장에서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순실을 마약죄로 추가로 해야 될 거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이 약을 왜 처방했냐라는 걸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병원을 찾아갔더니 거기가 비뇨기과와 피부과를 같이 하는 곳인데 자기도 이런 식의 왜 처방을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자넥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수면제 있잖아요. 그 수면제는요. 그냥 수면제로 하나를 먹으면 그게 이제 수면제로 그렇게 밤중에 자기 전에 하나 드시오. 이제 이거인데 그렇지 않고도 다른 걸로도 한 3알 먹는 식으로 이렇게 용량에 따라서 달리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을 좀 더 올려가지고 쓰는데 최순실이 처음에 귀국할 적에 그랬어요. 김상만 그 사람 통해가지고 차움병원에다가 이 사람을 공황장애가 있다라는 진단서를 좀 써달라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최순실로 이야기를 잔뜩 모든 유죄 혐의를 몰아가게 된다든가 이러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최순실이 자꾸만 자기는 이제 다 모든 것이 공황장애다. 이런 식의 환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몰아갔다가 거기서 막판에 꽉 나오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거 되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약을 도대체 누가 농가 먹은 거냐. 이 얘기를 할 적에 일단은 박근혜 청와대의 안주인이니까요. 이게 다 누구의 소요품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조금 나눠 먹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최순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최순실이 많이 들락거렸다라는 것은 나온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차은택 많이 댕겼잖아.
1대1 독대를 했다며. 그런데다 프로스카 지난번에 얘기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동시에 이것은 탈모를 치료하는 약이죠. 근데 또요 프로스카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그건 이제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그 전립선 비대해지는 걸 막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모 같은 경우도 남성 호르몬의 과다로 인해 가지고 탈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또 이제 발기부전이 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이제 비아그라. 이거는 이제 짝이 맞는 거예요, 폐가. 이거 되게 웃기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대머리 치료할 때는 프로스카를 맞았다가 그 후유증 때문에 잘 안 써서 비아그라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약효가 지금 줄줄줄줄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순서가 딱 맞아 떨어지네. 뭐 상당히 그렇죠. 뭐가 뭐를 부르는 거예요. A가 B 약을 부르고 B 약이 C 약을 부르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애토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사람들 얘기 청와대 말은 뭐 여기 기도삽관 같은 때에 필요해서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난 기도삽관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정말 너무 급하니까 막 던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삽관이라는 얘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갈 적에 그때 기도 여는 걸로, 그 정말 응급실에서 초응급 상태에서나 내시경 할 때 얘기예요. 쓰는 거죠. 아니 내시경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내시경이라 그랬으면 그래요, 뭐 내시경 할 수도 있지 이럴 텐데, 기도삽관 이런 막 어마무시한 말을 던졌단 말이야. 그 기도삽관은 언제 쓰는 거냐면 숨이 꼴딱 넘어갈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럼 청와대에 그렇게 숨이 꼴딱 넘어가는 일들이 자주 계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 아니면 경호원들끼리 서로 진짜 막 총기 실탄을 나눠지고 막 서로 막 그렇게 훈련을 하시나 봐요. 막 서로 막 진짜로 총을 맞나 봐요.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럼 총 맞은 것처럼의 상태가 되는 거는 도대체 뭐냐? 누가 그렇게 총 맞은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것이냐? 뭐 이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도대체 뭐냐 이게 SM어 플레이를 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까지 간 건데, 아무튼 얘기가 지금 이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방어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그 정맥 주사를 놔준다라는 간호장교가 성남 지구병원에서 청와대로 갔다라는 출장이 그게 써 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을 이제 소환하면은 될 것이다. 검찰에서 그 간호장교를 소환해서 알아보면 될 것 이랬는데, 그 사람은 어디가 있나? 지금 미국에 가 있답니다. 그것도 갑자기 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가 계시대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가게 됐냐고. 아니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서 간 거예요 라고 그쪽에서 또 그렇게 해명이 나왔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무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다 정두원은 자꾸 또 펌프질을 해대요. 뭐 야동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동이 진짜로 나와 봐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의 어떤 기대치를 막 높여주고 계시네. 그러면서 그쪽에서. 박근혜가 폭동이 일어날까봐 7시간 해명 못한다는 조금 더 한 발 진전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댓글에다 그렇게 달았더라고. 이미 폭동은 일어났다. 무기만 안 들었을 뿐이지. 그렇죠. 지금 한 200만 정도 모였는데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불복종의 기치를 든다면 그게 뭐 그런 거죠. 한 발이죠. 그거 진짜. 약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약한 여자. 가로 열고 이제 뽕 넣고 가로 닫고 약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뭐 이렇게 뭐 그거 이제. 뽕 맞고 뿅 꺼져라라고 누가 피켓에다 썼더라고. 예. 근데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끽해야 고산병 비아그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잠을 자지 못한다. 그래서 그 잠을 처방하는 거. 그러니까 미용과 잠 못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밖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박근혜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는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잠 못 잔다는 얘기는 우리 전에도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 정호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호성이 박근혜에게 보고하는 걸 막았다라는 기사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런 것처럼 박근혜가 그 시간에 밤에 뭐를 했건 간에 정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다가 낮에 약을 쳐 드시고 잤건 아니면 어쨌든 간에 자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불면증,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생기는 불면증이 아니고, 뭐랄까 그 밤에 이상한 뻘짓하다가 밤에 그런 경우 많잖아. 우리 친구들 중에도 야행성 친구 하나 있어요. 특히 찌라시처럼 포르노 보다가 네. 방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꽤 많은데,
실제로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약 같은 걸 먹고 환각 파티 같은 걸 막 하고 근데 그 약 기운이라는 게 내가 자야 될 시간 아침이 왔는데 딱 그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약 기운이 계속 되다 보면 오후까지 계속 돼가지고 이렇게 못 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약을 먹고 잘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긴박하게 지금 대통령이 깨어나야 할 시기에 깨어나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해독제를 주사를 해서 내세우게 하고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게 되는 모습들이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복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녁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출근 시간에 또는 대회빈들을 만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면 그때 이제 이 해독제를 넣어서 해독을 시켜서 빨리 일어나게 했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전에 보도들 중에는 최순실의 가족이 직접 주사를 놓는다는 얘기했었잖아요. 자기가 자기 살에 놓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끼리 놔주는 경우도 있고 최순실과 최순득 그 자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다라는. 그 머릿속에다가 그려놓는 그림이 굉장히 틀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거든요. 박근혜가 무언가 약이 필요한 시점에 직접 최순실이 주사를 해주고 그러면서 박근혜에게 온갖 유의와 쾌락을 던져주고 나머지 시간에 진짜 중요한 국정은 정호성이라든지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해서 다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정호성 음성 파일에서 그런 정도가 까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최 선생님에게 물어봤어? 뭐 그렇게 시킨 대로 하지? 뭐 이런 것이고 최순실은 오히려 박근혜한테 그 시킨 지가 언젠데 그거 왜 빨리 안 해?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에도요 세월호 7시간 이야기를 막 할 적에 정말 박근혜는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닐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박근혜는 뭔가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안에서 이렇게 비껴나져 있는 그러니까 바이패스된 것이고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잤든 뭐를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차단된 상태에서 차단이라고 해야 될까 유패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사육. 뭐 사육이라고 완전한 사육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그렇게 뭔가 이 사람은 자 뽕 쳐드시고 주무셔 이제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의사가 할 말이야.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 우리 애기 잘 잤어. 아이고 또 더 자야지.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지금 3인방이 최순실을 거의 보좌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정말 박근혜는 자다 일어난 상황으로 뭐가 어떻게 됐다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잘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5분 거리인데 나와가지고서 뭐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찾기가 힘듭니까?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서 뭐 장소가 어디에 있든 있었다라고만 한다면 TV를 틀었으면 누구나 알 것인데도 그렇게 담 두드리는 소리를 정말 벽창호 소리를 한 거잖아요. 아니 정말 혼이 우주에 갔다 왔어? 왜 저래? 라고 하는 그거는 정말로 우주에 갔다 온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주관적 관점으로 보자면 정말 그 사람은 우주에 갔다 왔다. 그 우주에 가기 위한 어떤 우주선이지. 그걸 누군가가 제공을 해줬지. 혼만 갔다가.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하니까 이제 저는 뭐 수면제 얘기도 있고 약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약 상식으로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니고 뽕을 하면요. 일단 잠을 못 잡니다. 뽕은 그게 흥분제예요. 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수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잠이 아예 안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로가 쌓여도 본인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면제를 맞아서라도 억지로 잠을 재우는 경우가 있죠. 있어요. 또 이렇게 잠이 들어버리면 몇 날 며칠 안 깨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또 다시 약물을 주입을 해야 이게 깨어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육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것도 약으로 사육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해외 순방 이후에 뭐 한 5일 정도 진무 안 보고 누워있던 경우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열감기로, 목감기로 그렇게 누워있다고. 대외적으로 말이 얼마든지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세상에 뭔 놈의 목감기가 국정보다도 중요해서 저렇게 눕냐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이게 몸이 약해서 그랬다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제 아는 뽕 전문가 말씀이 일단 뽕한 사람은 살이 안 찐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잠을 못 잔다고 하고요. 항상 시선이 퀭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대인 기피증과 같은 증세를 보이는 게 뽕쟁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이제 필로폰의 전형적인 증상을 그렇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필로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중추신경제를 세데이션 이렇게 낮추는 약이 있고요. 중추신경계를 과하게 올리는 그 약이 있어요. 필로폰은 과하게 올리는 약이에요. 흥분. 그래서 사실 예전에 살 빼는 약으로 오용되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줌마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 빼는 약으로 필로폰이 막 퍼지고 있다 이런 게 막 사회면에 나오는 적도 있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필로폰이 잠 안 오는 약으로 막 공부 각성제 이런 걸로 쓰인 적도 있다 막 이런 게 사회면에 가끔 요만하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필로폰은 이렇게 각성 효과를 높이는 그런 약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잠을 못 자요. 자기가 몇 날 며칠을 잠을 안 잤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그런 상태일 때 이제 재우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정말 그 중에 또 이제 심리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의심, 이런 게 있어요. 의심. 그러니까 다 의심스러워. 그래서 이렇게 남을 못 믿어. 그러니까 의심, 망상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또 이렇게, 소극적인,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좁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박근혜 같은 경우는요, 원래 성격이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무슨 생활기록부가 과거 것이 이제 까졌는데 그 중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특정 어린이하고만 논다. 옛날부터 성격이 그랬는 모양이더라고. 최순실하고 놀듯이 성향이나 성격상도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아니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원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유경수 그 사람이 최면술 같은 거에 관심을 또 이제 보이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최태민을 또 불렀다는 거잖아요. 원래 최태민과 박정희는 알던 사이였었는데 공화당 그 서대문 그 지구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 알던 사이였는데 최태민이 또 최면술을 원래 하는 사람이 주술사적인 그런 사람이니까 또 이제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박근혜한테 최면술을 또 이렇게 해보였다는 거예요. 왜 이제 정신과 같은 데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요. 좀 이 사람이 워낙 최면 같은 거에도 되게 걸리기가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되게 안 걸리는 인간이 있고. 내가 그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거든요. 3번이나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니까 성격이 이렇게 나를 안 믿어. 자아가 강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박근혜와 최태민 첫 만남이 사실은 그 편지에 의해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 전께 지금 밝혀졌어요. 밝혀진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공부를 안 하고 IQ가 낮았다고 해요. 박근혜가 말에 의하면.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하니까 이것을 최면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예전에 지인의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얘기를 듣고 집중력을 높이게 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집중력 높이고 이제 학업에 얼중하기 위해서 사춘기를 이제 치료하겠다는 목적이었죠, 유경수 여사가. 그렇게 해서 첫 만남이 거기에서 있었다는데 사실상 그때부터 최태훈의 최면술에 걸려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새로운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증언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게 추측이 아니고 매우 사실과 가까운 거죠. 그래서 IQ가 좀 낮고 산만하고 그다음에 학업에 집중이 안 돼서 굉장히 유경수 여사가 고민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니까 지인이 그러면 이런 유능한 최태민이 있으니까 한번 치료를 받아봅시다. 청와대에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최초로 이제 인연이 박근혜하고 됐던 것이지. 그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편지 3번 보내서 뭐 이런 거는 그 이후에 일어난.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면 이제 그것도 불가능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최태민이 그 이전에도 청와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유교사로부터도 뭔 비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경수가 사망하고 나서 박근혜한테 가서 너와 어머니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이 어머니 목소리를 이렇게 흉내를 내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임을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최면술 시범도 보여주고 유교사와도 뭔가 깊은 얘기도 좀 나누고 뭐가 이렇게 됐었다는 근데 거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증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최면술로 뭔가를 치료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혹시 한방이나 기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민간요법 등 이런 것들로부터 노출되는 게 아니냐라는 저는 의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마저 사춘기를 누가 최면술로 치료합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부터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제가 추정을 해봤던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원래 그 종교학, 사이비 종교 연구하던 이제 왜 제가 저때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은 실제로 정말 테러에 의해 돌아가신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 최태민의 과거형인 원자경을 만났을 적에 대전에서 활동하던 원자경을 만났을 적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은 실제로 약간은 주술적인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술적인 능력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게 있기는 좀 있어, 가끔. 근데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행사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런 능력이 만약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영빨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 약물을 쓸 수도 있죠. 약에 의해서, 특히 이제 자기에게 예전에 한번 감흥이 이렇게 됐던 사람의 경우에는 약물에 의해서 또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재경험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있죠. 어쨌든 그 박근혜는 이제 좀 뭐 정신과 같은 데서 흔히 이야기하는 굉장히 피암시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뭔 암시를 이렇게 주게 되면 그거에 그 혹 하는 거야. 되게 막 잘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죠. 그런 사람 사이비에 빠지신 분. 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그 약물 중독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약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존적이에요. 근데 내가 왜 수면제를 빼자고 하냐면요. 수면제가 들어가면요. 다른 게 해석이 안 돼. 차은택도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채널 A나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까지 나오고 있냐면 최태민과 차은택이 너무 닮았다. 그래서 최태민의 혼을 이 차은택에서 보는 거 아니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면제설이라고 하면 수면제 뭐 예를 들면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다 거기로 해석이 가능해요.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그 잠을 자기 위해서 이런 약품들이 필요했다. 아니 근데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외부의 대예빈들 만나려면 얼굴도 좀 예쁘게 해야 되니까 뭐 배곡주사 몇 개 맞았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다 가능한 지금 얘기거든요.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그런 쪽으로 몰아갈 수도 없어요. 얘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수면제까지를 포함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약물 중독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무슨 설을 나눌 필요가 없이 전체적으로 약물 중독 상황이고, 비아그라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했는가? 저쪽에서는 고산병 이야기를 했지만, 뭐, 심지어 이제 88 같은 경우에는 복제약으로서 고산병에 대해서는 일체 무슨 실험한 바도 없고, 그러니까, 복제약이니까 성분이 똑같아서 그냥 믿고 했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을려나 몰라도, 어쨌든 그것은 고산병과 관련해서는 다른 약을 이미 정말 필요한 시기에 산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발기를 시키기 위한 약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염산 에페드린 같은 경우에는 발기를 죽이는 약으로 썼을 가능성. 그리고 리도케인은 한 3가지 설이 있어요. 리도케인에 대해서. 하나는 미용 시술을 거기서 했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포폴의 혈관통을 줄이기 위한 그런 약으로 썼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번에 얘기한 사정을 지연시키는 용도로 특정 부위에 이렇게 분무를 하게 되면 칙칙이가 되게 되면 거기가 이제 약간 감각이 덜해지는 거죠. 감각이 그러니까 연고도 있고요. 연고 바르는 것도 있고 이 주사약 앰플도 있는데 그 앰플을 분무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정을 지연시키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또 하나 나오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차움병원에서 했던 것들 중에는 굉장히 좀 대체의학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체의학이 뭐냐면 동양의학의 어떤 침술하고의 약간 콜라보레이션 비슷하게 해가지고 경락 뭐 이런 식의 어떤 경락점. 근데 그 경락은 한방에서 얘기하는 경락하고는 좀 다른 약간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경절 같은 곳에다가 리도케인 같은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게 되면 거기를 마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통증을 완화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마취과 같은 데에서 통증 클리닉에서 가끔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썼을 가능성 등등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프로포폴과 리도케인 그리고 프로포폴과 지금 염산 에페드린 등등은 같이 이렇게 투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렇게 세트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동안 연예인들 중에 프로포폴을 했다 그래서 거의 매장되다시피 했잖아. 명 떨어진 연예인들이 수두룩하고요. 그것 때문에 공개 재판 받고 뭐 구속 받고
연예계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방 생각해봐도. 이모 근데, 양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만 해도 프로포폴이 어마어마한 마약인 것처럼 언론에서 그렇게 개 드립을 쳤단 말이야. 지금 엄밀히 청와대에서 약물이 나왔잖아. 리도카인, 프로포폴, 염산에페드린. 사실 이런 게 누군가 소지만 하고 있었다고 손치더라도 이거 누가 썼는지 마약범으로 잡아들여가지고 엄중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될 상황이거든. 근데 이거는 약물이 있다, 우리는 샀다 라는 전제하에 사용자를 밝히려는 노력을 안 해. 이 경찰이, 이 검찰이. 아니, 이런 해괴한 경우가 어딨어. 옛날에, 연예인들이 나 그거 시술 받은 동안에 잠깐 맞았어요. 그거 자체도 너는 마약이다, 마약쟁이다, 뽕쟁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잔인한 어떤 그런 여론의 잣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연예계 생명을 끊어놨던 애들이 지금 프로포폴 정도는 기본적으로 피로회복제고 에페드린 정도는 프로포폴을 많이 맞다 보면 혈관이 아프니까 그 안에다 섞여 넣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법 적용을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아니, 썼는지. 그리고 보면요, 지금 염산에페드린은 청와대에서 나온 약은 아니고 그 최순실의 서랍장에서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순실을 마약죄로 추가로 해야 될 거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이 약을 왜 처방했냐라는 걸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병원을 찾아갔더니 거기가 비뇨기과와 피부과를 같이 하는 곳인데 자기도 이런 식의 왜 처방을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자넥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수면제 있잖아요. 그 수면제는요, 그냥 수면제로 하나를 먹으면 그게 이제 수면제로 그렇게 밤중에 자기 전에 하나 드시오. 이제 이거인데, 그렇지 않고도 다른 걸로도 한 3알 먹는 식으로 이렇게 용량에 따라서 달리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을 좀 더 올려가지고 쓰는데, 최순실이 처음에 귀국할 적에 그랬어요. 김상만 그 사람 통해가지고 차원병원에다가 이 사람을 공황장애가 있다라는 진단서를 좀 써달라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한간에는 그런 역학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슬슬 현재 메인 스트림에서 발표한 게 해독제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해독제가 마약의 해독제에도 쓸 수도 있고 비아그라 해독제에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메인 언론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라고 한다면 저는 비아그라를 먹고 발기가 안 죽어서 그걸 해독시키기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면서 샀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미친놈도 그렇게 안 합니다. 공무원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증거가 남고 이게 수십 년간 남아야 될 자료를 어떻게 이거를 사드립니까? 말도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드릴 적에 이게 잠깐만요. 나중에 까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 중에 공무원이 있었는데 모릅니까? 다 합니다. 이거. 내 생각도 지민 씨랑 비슷해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그들이 이렇게 몰락할 줄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다 까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겁니다. 까일 걸 알면서도 일부러 샀다고요? 아니 그거를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게끔 긴박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언제 이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약들을 준비해놨다거나 또는 이것이 자주 반복돼서 일어났을 상황이 매우 높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걸 그러니까. 다 구비를 해놓고 있었어야 된다는 그렇지. 것이고. 그 상황이 있다는가. 구비를 해놓고 긴급할 때 이걸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번에 왜 플로닐 같은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뭐냐면 그게 지금 벤조다이아제핀 이런 수면제 여기에서도 이제 수면제가 다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수면제를 먹고 그 수면 상태를 푸는, 수면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기량작용을 하는 그렇죠. 그 약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비아그라와 지금 염산에페드린이라든가 이런 식의 뭔가를 가하고 다시 그것을 감하고 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야. 라식스 같은 것도 이뇨제로서 무언가를 빼내는 그런 그렇지, 역할인 그렇지. 것이고요. 배곡주사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비아그라나 마약 성분 이런 것을 또 좀 빼내는 거에도 이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인즉슨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잠깐 비아그라를 썼어. 그리고 나서
아이고 잘 발기가 안 풀리네. 뭐 차차로 빼 이게 아니라 그렇지. 뭔가가 다량으로 와장창창 막 동시다발로 뭔가가 막 일어났어. 그래서 그걸 또 동시다발로 뭔가를 풀어야 해. 그런 정도의 뭔가가 질펀한 무엇인가가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염산 에페드린하고 프로포폴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혈관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곡 주사하고 뮤테란이라 그래서 아세틸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렇죠. 들어가 있는 예. 주사는 같이 사용할 경우에 해독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극대화된다 이거. 그러니까 해독이 필요한 건 도대체 뭐냐 이거. 지금 언론들은요 박근혜 약물을 두 가지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예뻐지기 위한 주사, 하나 두 번째는 잠을 못 자서 잠자기 위한 주사나 약물 이런 건데 나머지 비아그라부터 시작된 그 나머지는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 이거는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고산병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고산병 이외에 도대체 여성에게는 별반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이 비아그라가 왜 이렇게 다량 그 구매가 됐으며 도대체 그러면 그 구매된 것 중에 지금 잔량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본 사람은 왜 없냐 이 말이야. 자기네들 말로는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안 있다고 쓰고 얘기를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고 지금 근데 그거는요 써놓고 지금 메꿔놓고 있는지도 알 수 그럼, 없어. 그- 재고는. 응. 일단 필요했기 때문에 산 거고 아까 그 권 PD가 얘기한 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지금 한간에 떠도는 게 또는 메인 스트림에서 지금 나오는 게 수면제. 쉽게 말하면 불면증이란 얘기고요. 지금 개 같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약설, 그 다음에 비아그라 다량 먹고 이거를 해독하기 위한 세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다른 방식이 있나요? 아니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 아니, 비아그라 해독이 아니고 비아그라보다 더 센 놈에 대한 다른 해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결국은 마약이나 비아그라나 이 세 개로 집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면제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처먹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냥 먹어요. 처먹자고. 아, 저 열받아서 하는 거예요. 수면제 얘기는요. 어. 이건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자기가 무슨 고통이 심하고 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심하거나 뭐 그래서 수면제를 잠이 불면증에 걸려 수면제를 먹었다고요? 그리고 수면제를 얼마나 처먹길래 해독제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건 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면제는요. 그냥 한두 알만 먹어도 잠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약설하고 비아그라설이 있는데 이 비아그라가 마약설과 비아그라인데 비아그라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뭐 밤에 비아그라를 수천 알 처먹고 우주에 갔다 최태민이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약설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약을 긴급하게 해독하는 방식이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마약에는 프로폴폴이 포함되어 있는데 프로폴폴을 다량으로 쳐 드셨거나 또는 이에 유사한 약을 먹어서 긴급하게 이걸 해독해야 되거나 또는 해독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거나 라고 긴박하게 사항들이 자꾸 발생되니까 미리 이걸 준비해놨다가 그런 상황이 터지면 바로바로 주사를 놔서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습범이라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시비님이 뭐 비아그라 설, 뭐 마약 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는 이걸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다 동시에 같이 있었던 것이고요. 어느 때에는 이런 약을 하고 어느 때에는 필요에 의해 저런 약을 했던 거예요. 그게 다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어느 한 가지 설로 몰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설은 빼자는 거예요. 수면제설은. 아니 수면도 뭐 이 사람이 했겠죠. 원래요 약물 중독이라는 게요. 어떤 뭐 마약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최순실로 이야기를 잔뜩 모든 유죄 혐의를 몰아가게 된다든가 이러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최순실이 자꾸만 자기는 이제 다 모든 것이 공황장애다. 뭐 이런 식의 환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몰아갔다가 거기서 막판에 꽉 나오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거 되게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약을 도대체 누가 농가 먹은 거냐. 뭐 이 얘기를 할 적에 일단은 박근혜 청와대의 안주인이니까요. 이게 다 누구의 소요품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조금 나눠 먹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최순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최순실이 많이 들락거렸다라는 것은 나온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차은택 많이 댕겼잖아.
1대1 독대를 했다며. 그런데다 프로스카, 지난번에 얘기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동시에, 이것은 탈모를 치료하는 약이죠. 근데 또요, 프로스카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그건 이제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그 전립선 비대해지는 걸 막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모 같은 경우도 남성 호르몬의 과다로 인해 가지고 탈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또 이제 발기부전이 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이제 비아그라. 이거는 이제 짝이 맞는 거예요, 폐가. 이거 되게 웃긴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대머리 치료할 때는 프로스카를 맞았다가 그 후유증 때문에 잘 안 써서 비아그라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약효가 지금 줄줄줄줄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순서가 딱 맞아 떨어지네. 뭐 상당히 그렇죠. 뭐가 뭐를 부르는 거예요. A가 B 약을 부르고 B 약이 C 약을 부르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애토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사람들 얘기, 청와대 말은 뭐 여기 기도삽관 같은 때에 필요해서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난 기도삽관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정말 너무 급하니까 막 던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삽관이라는 얘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갈 적에 그때 기도 여는 걸로, 그 정말 응급실에서 초응급 상태에서나 내시경 쓰는 할 때 얘기예요. 쓰는 거죠. 아니 내시경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내시경이라 그랬으면 그래요, 뭐 내시경 할 수도 있지 이럴 텐데, 기도삽관 이런 막 어마무시한 말을 던졌단 말이야. 그 기도삽관은 언제 쓰는 거냐면 숨이 꼴딱 넘어갈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청와대에 그렇게 숨이 꼴딱 넘어가는 일들이 자주 계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 아니면 경호원들끼리 서로 진짜 막 총기 실탄을 나눠지고 막 서로 막 그렇게 훈련을 하시나 봐요. 막 서로 막 진짜로 총을 맞나 봐요.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럼 총 맞은 것처럼의 상태가 되는 거는 도대체 뭐냐? 누가 그렇게 총 맞은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것이냐? 뭐 이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도대체 뭐냐 이게 SM어 플레이를 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까지 간 건데, 아무튼 얘기가 지금 이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방어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그 정맥 주사를 놔준다라는 간호장교가 성남 지구병원에서 청와대로 갔다라는 출장이 그게 써 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을 이제 소환하면은 될 것이다. 검찰에서 그 간호장교를 소환해서 알아보면 될 것 이랬는데, 그 사람은 어디가 있나? 지금 미국에 가 있답니다. 그것도 갑자기 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가 계시대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가게 됐냐고. 아니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서 간 거예요 라고 그쪽에서 또 그렇게 해명이 나왔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무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다 정두원은 자꾸 또 펌프질을 해대요. 뭐 야동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동이 진짜로 나와 봐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의 어떤 기대치를 막 높여주고 계시네. 그러면서 그쪽에서. 박근혜가 폭동이 일어날까봐 7시간 해명 못한다는 조금 더 한 발 진전된 그렇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댓글에다 그렇게 달았더라고. 이미 폭동은 일어났다. 무기만 안 들었을 뿐이지. 그렇죠. 지금 한 200만 정도 모였는데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불복종의 기치를 든다면 그게 뭐 그런 거죠. 한 발이죠. 그거 진짜. 약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약한 여자. 가로 열고 이제 뽕 넣고 가로 닫고 약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뭐 이렇게 뭐 그거 이제. 뽕 맞고 뿅 꺼져라라고 누가 피켓에다 썼더라고. 예. 근데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끼케야 고산병 비아그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잠을 자지 못한다. 그래서 그 잠을 처방하는 거. 그러니까 미용과 잠 못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밖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박근혜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는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잠 못 잔다는 얘기는 우리 전에도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 정호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호성이 박근혜에게 보고하는 걸 막았다라는 기사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박근혜가 그 시간에 밤에 뭐를 했건 간에 정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다가 낮에 약을 쳐 드시고 잤건 아니면 어쨌든 간에 자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불면증,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생기는 불면증이 아니고, 뭐랄까 그 밤에 이상한 뻘짓 하다가 밤에 그런 경우 많잖아. 우리 친구들 중에도 야행성 친구 하나 있어요. 특히 찌라시처럼 포르노 보다가 네. 방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꽤 많은데, 실제로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약 같은 걸 먹고 환각 파티 같은 걸 막 하고
근데 그 약기운이라는 게 내가 자야 될 시간 아침이 왔는데 딱 그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약기운이 계속 되다 보면 오후까지 계속돼가지고 이렇게 못 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약을 먹고 잘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개연성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긴박하게 지금 대통령이 깨어나야 할 시기에 깨어나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해독제를 주사를 해서 내세우게 하고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게 되는 모습들이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복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녁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출근 시간에 또는 대회빈들을 만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면 그때 이제 이 해독제를 넣어서 해독을 시켜서 빨리 일어나게 했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전에 보도들 중에는 최순실의 가족이 직접 주사를 놓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기가 자기 살에 놓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끼리 놔주는 경우도 있고 최순실과 최순득 그 자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다라는. 그럼 머릿속에다가 그려놓는 그림이 굉장히 틀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거든요. 박근혜가 무언가 약이 필요한 시점에 직접 최순실이 주사를 해주고 그러면서 박근혜에게 온갖 유의와 쾌락을 던져주고 나머지 시간에 진짜 중요한 국정은 정호성이라든지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해서 다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호성 음성 파일에서 그런 정도가 까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최 선생님에게 물어봤어? 그렇게 시킨 대로 하지? 이런 것이고 최순실은 오히려 박근혜한테 그 시킨 지가 언젠데 그거 왜 빨리 안 해?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에도요. 세월호 7시간 이야기를 막 할 적에 정말 박근혜는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닐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박근혜는 뭔가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안에서 이렇게 비껴나져 있는 그러니까 바이패스 된 것이고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잤든 뭐를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차단된 상태에서 차단이라고 해야 될까 유패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사육 사육이라고 완전한 사육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그렇게 뭔가 이 사람은 자 뽕 쳐드시고 주무셔 이제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의사가 할 말이야.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 우리 애기 잘 잤어. 아이고 또 더 자야지.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지금 3인방이 최순실을 거의 보좌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정말 박근혜는 차다 일어난 상황으로 뭐가 어떻게 됐다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잘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5분 거리인데 나와가지고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찾기가 힘듭니까?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서 장소가 어디에 있든 있었다라고만 한다면 TV를 틀었으면 누구나 알 것인데도 그렇게 담두드리는 소리를 정말 벽창호 소리를 한 거잖아요. 아니 정말 혼이 우주에 갔다 왔어? 왜 저래? 라고 하는 그거는 정말 우주에 갔다 온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주관적 관점으로 보자면 정말 그 사람은 우주에 갔다 왔다. 그 우주에 가기 위한 어떤 우주선이지. 그걸 누군가가 제공을 해줬지. 혼만 갔다가.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하니까 이제 저는 수면제 얘기도 있고 약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약 상식으로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니고 뽕을 하면요. 일단 잠을 못 잡니다. 뽕은 그게 흥분제예요. 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수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잠이 아예 안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로가 쌓여도 본인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면제를 맞아서라도 억지로 잠을 재우는 경우가 있죠. 있어요. 또 이렇게 잠이 들어버리면 몇 날 며칠 안 깨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또 다시 약물을 주입을 해야 이게 깨어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육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것도 약으로 사육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해외 순방 이후에 한 5일 정도 직무 안 보고 누워있던 경우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열감기로, 목감기로 그렇게 누워있다고. 대외적으로 말이 얼마든지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세상에 뭔 놈의 목감기가 국정보다도 중요해서 저렇게 눕냐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이게 몸이 약해서 그랬다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제 아는 뽕 전문가 말씀이 일단 뽕한 사람은 살이 안 찐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잠을 못 잔다고 하고요. 항상 시선이 퀭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대인 기피증과 같은 증세를 보이는 게 뽕쟁이들의 기본적인 습성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이제 필로폰의 전형적인 증상을 그렇죠. 얘기를 하신 예. 거예요. 필로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중추신경제를 세데이션 이렇게 낮추는 약이 있고요. 중추신경계를 과하게 올리는 그 약이 있어요. 필로폰은 과하게 올리는 약이에요. 흥분. 그래서 사실 예전에 살 빼는 약으로 오용되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줌마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 빼는 약으로 필로폰이 막 퍼지고 있다 이런 게 막 사회면에 나오는 적도 있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필로폰이 잠 안 오는 약으로 막 공부 각성제 이런 걸로 쓰인 적도 있다 막 이런 게 사회면에 가끔 요만하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필로폰은 이렇게 각성 효과를 높이는 그런 약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잠을 못 자요. 자기가 몇 날 며칠 잠을 안 잤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그런 상태일 때 이제 재우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정말 그 중에 또 이제 증상, 심리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의심, 이런 게 있어요. 의심. 그러니까 다 의심스러워. 그래서 그러니까 남을 못 믿어. 그러니까 의심, 망상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또 이렇게, 소극적인,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좁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박근혜 같은 경우는요, 원래 성격이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무슨 생활기록부가 과거 것이 이제 까졌는데, 그 중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특정 어린이하고만 논다. 옛날부터 성격이 그랬는 모양이더라고. 최순실하고 놀듯이 성향이나 성격상도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아니,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원래가 박근혜 약게이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도 계속 약게이트 이야기는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게이트의 어쩌면 또 다른 측면, 국정농단, 국기문란, 결혼고와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약품 목록으로만은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용도로 썼는지 모르니까 근데 약들의 전체적인 리스트를 보면 뭔가 이상한 흐름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걸쩍지근해. 지금 그래서 약게이트를 한번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되는 대로. 완전 게이트 헬조선의 문이 열렸죠. 치정 게이트에서 부패 게이트, 이제 약 게이트까지. 예, 정말 대단합니다. 야동 게이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나올 게 이제 야동 게이트겠죠. 뭐야 이거 너무 황색 저널리즘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박근혜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지켜줘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을 적에 여지껏 여성이라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또 갑자기 또 여성을 방어막으로 치는구나 막 이런 얘기 할 적에 박근혜는 맞아 약한 여자야 이런 얘기 약한 여자가 아니라 약한 여자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이야기가 심대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막 녹음을 털고 가는 길에 뉴스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때 최순실이 버리고 간 서랍장에 주사제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염산 에페드린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약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마약 원료. 그러니까 원래는 히로뽕을 제조할 적에 원료가 되는 약이고 예전에는요 이게 감기약에 조금씩 섞여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미친 사람들이 감기약을 막 여러 개를 사가지고 이거로부터 그러니까 감기약으로부터 염산 에페드린을 추출을 해가지고 히로뽕을 만드는 짓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필로폰을 만들려면 대형 차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제 그러니까 과정이. 이 정제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나온 거는 그냥 염산 에페드린 주사약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주사약을 하나씩 따서 넣어가지고 피로뽕을 만드는 용도로 썼다라고 하기에는 그건 너무 포장 단위가 너무 소포장이잖아 지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히로뽕보다 염산 에페드린 구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제들은 아무렇게나 막 그냥 처방돼서 나오는 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반출될 수 있는 약도 아니고 마취과나 비뇨기과 같은 데서 조금씩 쓰는 약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구해준 의사가 없다고 치면요. 얘네가 도매를 하거나 공장을 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접해볼 수가 없는 약이라니까. 이 자체가. 이 지점에서 하나만 전제를 걸어놓고 갑시다. 그렇죠. 주류 언론들은 이 약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박근혜 미용,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박근혜 불면증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원래 기본적으로 잠을 너무 못 자는 사람이다. 세월호까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맞아, 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왜 리도카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리도카인은 마취제인데요. 정맥으로 놓으면은 마취 유도제, 전신 마취 유도제이고 국소적으로 쓰면은 왜 이런 데 꼬맬 때 여기에다가 주사 놔가지고 국소적인 마취하는 그런 약인데 리도카인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 얘기했을 때도 이게 혹시 프로포폴이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프로포폴은 그렇게 잠 못 잔다는 박근혜가 잠을 자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약인데 어쨌든 프로포폴이 맞을 적에 이게 혈관통이 좀 있어요. 그 혈관을 아프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주사제 중에 혈관통을 일으키는 약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아프긴 아파요. 그래서 그런 그 부작용이죠. 일종의 그것도 부작용이죠.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리도케인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넣으면은 혈관 통증도 없어지고 그렇게 같이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염산 에페드린도 일종의 그런 용도로 뭐 썼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해요. 근데 나는 이게요, 그런 용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용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아까 이제 감기약 같은 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감기, 기침, 천식 이런 데에서 이제 혈관을 약간 축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비아그라로 일테면 비아그라는 그 이제 특정 기간에 피를 몰리게 하는, 그러니까 혈관을 열어서 피를 몰리게 하는 그런 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지속 발기가 된 상태,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속 발기가 돼서 풀리지를 않는 상태가 있어요. 그럴 적에 이제 염산 에페드린 같은 것을 쓰면 혈관이 축소되면서 발기가 풀리죠. 그런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 비아그라 부작용으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마음을 좀 가라앉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혈세를 갖고 이 많은 양을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A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A라는 청와대 가서 너무 비아그라를 많이 먹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청와대 나와서 병원에 가서 나 비아그라 먹고 죽지 않으니까 약 좀 다 달라 그러면 10분이면 주사를 맞는데 왜 청와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주사를 어렵게 구해서 청와대에 반입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아그라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봅시다. 비아그라 가면 길거리 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못 사는 약이 있습니까? 근데 왜 청와대 혈세를 다량으로 구입했겠어요? 못 사. 삽니다. 길거리에서 못 사고. 아니 비아그라는 처방을 다 사요. 받아야지. 그러니까 일반 약이 아니에요. 비아그라는 그냥 남자들 다 알잖아요. 다 어디 가면 사는지 뭘 알면서 그냥 처방 없어 다 삽니다. 아니 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를 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또는 그렇게 어렵게 증거까지 남기면서 혈세로 샀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직 상호 역학관계가 약물들의